예.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김경훈 의원입니다. 순서가 쟁쟁하신 야당 의원님들 사이에 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시정 질문을 통해 선한 집단 에너지 시설 건설 사업 2단계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대처 방안과 향후 계획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 전에 잘 모르던 내용이었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전반기에 활동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좀 딱딱할 수 있지만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2024 파리 올림픽이 폐막했죠. 144명의 소수 정예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그야말로 감동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이러한 올림픽 열기에 더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뛰어들었는데요. 오세훈 시장님께 올림픽 유치에 대한 내막과 그 가능성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역할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한 행정 1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 1부시장 김상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부시장님, 이 서울 에너지공사 초기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초 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은 지금 예전에 SH 집단에너지 본부에서 시작됐던 노원, 목동 쪽의 집단에너지 공급과 기타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아마 추진하고자 에너지공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0년대 후반에 마곡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2011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선한 집단 에너지 사업 허가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에너지 정책 추진하기 위해 공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토론회들이 열렸었고 서울시에서도 공사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연구 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시장님 왜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만의 에너지공사 설립에 공감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 설립을 할 때 에너지공사를 설립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갈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별도의 서울시 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 독자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냐,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시장 주도권이나 가격 결정권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별도로 에너지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생에너지 뭐 추가 확대, 그다음에 마곡에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에너지공사의 설립 필요성이 조금 더 우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대규모 그 주거 산업단지 개발되면서 열과 에너지는 필수 공공재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SH공사에서 집단 에너지 사업을 되게 어정쩡하게 사업을 수행을 했고 그러한 거에 힘입어 그 16년 12월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정식 출범을 하게 됐죠. 네. 이렇게 서울에너지공사 출범으로 이렇게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서남 2단계 사업이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마곡지구가 이제 건립이 되면서 집단 에너지 공급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1단계로 이제 열 공급 시설이 이제 추진이 된 이후에 2단계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 그 공사비를 에너지공사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 조달에 대한 리스크, 운영 관리하는데 과연 에너지공사가 그것을 운영하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도 아직도 공사가 안 되고 있고 착공도 못한 상황인데 그 공사비 말씀하셔가지고 공사비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2017년 처음에 책정했을 때 당시 금액이 3,528억이었고요. 21년 기본 설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가 4,683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물가랑 환율 증가로 사업비가 5,291억으로 재산정됐고요. 이번에 용역 결과에서는 그 사업비가 얼마로 그러면 산정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500억 이상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6,500억 이상으로 됐는데 처음에 3,500억으로 시작됐던 사업이 지금 계속 흐지부지되고 지지부진된 상황에서는 6,500억으로 금액이 뛰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사업비가 진행이 올라갈 때까지 에너지공사에서는 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했던 걸로 파악을 하십니까? 아마 당초에 발주를 했었는데 6번이나 유찰이 됐었고 유찰된 이후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바람에 계속 지금 현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번 유찰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6번 유찰되는 동안 특정 기업이 한 군데서 계속 입찰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기업이 이번에 용역 보고서 산출 그 금액 공사비 산정하는 금액도 그 기업에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 6번 유찰한 기업에서 공사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마저도 그 기업의 그 공사비 산정을 들어줄 이유가 왜 그 공사비를 그렇게 책정을 하게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는 그거를 산정을 하게 됐을까요? 다른 기업에서는 다른 제의가 없었나요? 다른 기업에서는 공사를 하겠다고 아마 의사 표현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당초 이제 6번이나 유찰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이제 건설공사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고 이제 노무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바람에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에서 지금 제시하는 금액으로도 공사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291억 처음에 4,683억에서 5,291억, 즉 608억 증액된 것도 그때 당시 그 기업에서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된다 해서 올려서 잡은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년 사이에 갑자기 1,300억 이상이 또 증액이 됐다는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너무 그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닐까요? 그 기업이 직접 공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단독 입찰을 계속 들어왔었고 그 단독 입찰을 따라서 지금 금액 산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집단 에너지 사업만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1년 이후로 그 서울시내 주요 대규모 공사 부분이 전부 총 사업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고 다 지금 건설 공사를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심도 공사도 그렇고 지하철 도시철도 공사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기업을 참여시키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자재비라든가 노무비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어서 실제로 기업에서 제시된 저 금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결국 공사비 부족으로 설계 변경 등 요구할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다 다시 한번 공사비 산정을 시킨 상태에서 지금 정확하게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견적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6,917억 원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용역 작년 8월부터 해서 네. 올해 7월에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11개월간에서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 연구 용역 예산 어디서 출자가 됐고 얼마가 들었죠? 지금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용역한 부분은 제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지를 못하고 네, 있는데 제가 그 상임위에서 받았을 때는 서울에너지공사 돈으로 4억이 들여가지고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업무 보고도 받았었고, 근데 4억 원을 들여서 서울에너지공사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제조사 용역을 했는데, 근데 막상 서울에너지공사는 완전히 배제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서울에너지공사는 배제가 됐을까요?
사실은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은 사실은 만약에 하게 되면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겠지만 결국 재원 부담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천억 이상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에너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서울시에서 에너지공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출자가 필요하고요. 그 출자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약 한 230에서 250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돈이 하나도 없는 에너지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겠다 하면 부담은 전부 서울시, 결국 다른 의미로 하면 서울 시민이 모든 재원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현실을 감안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에너지공사에서는 사업의 민자사업 추진 방침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특정 기업의 건설 특혜를 주려는 위도라면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제가 봤는데 연구 용역 보고서랑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서울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의 방침이 먼저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의원님 PPT에 타당성 제조사 용역 기간 마지막 날이 7월 6일이고 네. 제가 결정한 게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저 7월 6일은 최종 인쇄본이 납품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최종 결과 보고는 언제 받으신 제가 거예요? 6월 말 한 20일 며칠 날 제가 기후환경본부장한테 최종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갖고 제가 결제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6,900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재정이 투입이 되는 사항을 단 열흘 만에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이렇게 방침이 바로 정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와중에 서울연구원과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전문가 자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거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이라 사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최종 단계까지 전문가 의견하고 다 이제 검증을 거친 상태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너지공사는 완전히 배제가 됐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고 에너지공사를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부시장님 답정너라고 아시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대답만 해. 라는 식으로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연구 용역도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에너지공사의 의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답정너가 아니고 정말 에너지공사에서는 5,3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여건 자체가 저희들이 아무리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부분이 연구가 필요했고요. 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에너지공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업자가 약 6천억이나 드는 사업을 벌이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가 출범이 됐고 또 서울시에서 출자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시 처음부터 조금 설립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에너지공사는 SH공사 이제 집단사업 에너지 본부로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노원에 집단 에너지 시설, 목동에 집단 에너지 시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곡이 이제 막 출범을 하니까 이제 그런 염두에 두고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가 서울시에서 우리 재정투용자기금 통합 안정화 기금에서 지금 융자를 한 금액이 지금 2천억이 넘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운영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네, 그동안 에너지공사도 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대책 없이 좀 사업을 진행했던 경우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2천억이나 넘는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6천억도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부 회사채 아니면 서울시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리고 서울시나 우리 에너지공사 직접 하지 않으면 전혀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 집단 에너지 사업을 충분히 서울시나 에너지공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민간 자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기후환경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여장건 기후환경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날 상임위장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새롭네요. 네. 이제 공사비 산출 금액 그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이 5,971억이라는 금액은 500메가와트 기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아까 부시장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공사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근한 방법하고 에너지공사가 접근한 방법이 기본적으로 달라서 저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4,700억이라고 계산된 21년도 공사비를 가지고 한국 난방 기술이라고 하는 그 전문 용역 업체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재산정을 한 금액이 5,300억이 나온 거고요. 네, 근데 다른 다음 PT 보여주시면은 이번에 다른 지역의 발전소 건설비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24년 5월에 안동 2호기 네. 했던 게 500메가와트를 상회하는 건데 건설비가 6,358억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에너지공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려고 했던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은 용량이 285메가와트로 낮거든요. 네. 그러면 건설비는 비슷하게 책정된 이유는 뭘까요? 500메가와트를 염두에 두고 건설비를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네. 앞에 답변 드리던 거 마저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했지만 저희는 21년도에 만들어진 기본 설계를 가지고 실제 다시 그 건설 원가에 대한 걸 재산정을 해가지고 금액이 나온 게 6,971억이고요. 아까 질문 나왔던 것처럼 5개 그 일군 업체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5개 업체에서 설계 도면이 없으니까 이제 그 공사비 산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업체가 6,971억에 대한 준하는 금액을 냈고 사실 그 6,971억은 거기서 낸 금액을 다시 다른 전문가들한테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서 낸 최종 금액이 6,971억이고요. 네, 요거 말씀하신 거는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용량이 더 작은 거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 네. 않습니다. 2달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 2호기 같은 경우는 500메가지만 사실은 그 이게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공사가 500메가 공사예요. 그래서 1단계 때 이미 토지에 대한 그 정비 작업이라든가 건물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포함이 돼 가지고서 그냥 순순히 일부 공사비만 들어간 것이 저거고요. 저희도 토지는 다 확보됐잖아요. 아니 토지 정비라든가 건물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건 이미 다 안동 2호기는 1단계에서 다 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구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저기는 열 복합 저희처럼 열하고 에너지 전기를 같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전기만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금액이 산출이 된 거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 공사 측에서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해봤을 때 500메가와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9,500억에서 1조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500원에서 1조요. 예. 왜 그렇게 많이 들은 걸까요? 실제로 그렇게 공사비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안동 2호기하고 구민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수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다시 만약에 500메가와트짜리 집단 에너지 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500억에서 1조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후환경본부에서 그렇게 책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조금 되지가 않네요. 이게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금액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총 사업비가 가다 산정된 것 같고 저는 연료 공급의 민영화 그 금액 부담의 결과가 결국 강서 주민들한테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민영화라는 거 항상 무섭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네. 민영화가 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 민영화라고 하는 거는 민간의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을 네, 근데 넘긴다는 이미 방침이 외부자용 거잖아요. 자원을 활용하겠다라고 방침이 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민간에다가 그 기업에다가 이것을 판다, 이전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쪽 그 집단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그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뭐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이나 이런 거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장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맞춰주는 그 파트너를 구해서 그 열 공급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열 공급에 대한 열 공급 가격은 전기료하고는 조금 또 다른데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한국 난방공사의 열 공급 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제가 되고 있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100% 선에서 지금 열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도 부채가 지금 200조고 가스공사가 4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다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공사가 아니라 이 열병합발전소가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 그런 부채가 생기면 그건 또 세금으로 다시 메꿔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물론 요금은 안 오르겠지만은 그 결국 돈은 재원은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세금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에너지공사에서 그 하는 것보다는 외부 자원을 들여가지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지금 현재 그 뭐 GS건 아니면 한국난방공사건 뭐 다른 뭐 나래건 뭐 모든 그 열 공급 사업자들이 한국 난방공사의 열 공급 가격하고 동일하게 100% 정도 선에서 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을 진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거다 뭐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돼서 아까 처음에 그 공사비 새로 산정된 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재무성 평가의 수익성 다소 부족이라고 나오는데 수익성이 부족한데 민간 자본이 투자를 할까요? 민간 자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랑 좀 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부족하면 이게 용량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용량을 올려가지고 전기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다시 극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상황 그 평가가 나왔는데 이거를 과연 어떠한 민간 기업에서 이거를 진행을 할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높게 산정된 이유도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이 금액 자체가 저는 285메가와트 기준이 아니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산업 집단 에너지 시설 기준은 285입니다. 500으로 짓는 일은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용량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주민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인데 만에 하나 민간 민영화를 해가지고 500메가와트급으로 갑자기 올린다 하면은 이 뒷감당은 서울시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네, 이 부분 좀 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서구는 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자치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공사 임대주택 요금제 등 공익을 위한 차별적 요금제를 많이 시행을 하고 네. 있고 이게 민간 자본이 유입되면 이 부분도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유의해 주시고 강서구 주민분들의 에너지 복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7년에 우려되는 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점하고 강서구 주민들하고 에너지 복지의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제1 원칙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새겨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시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방침에 변화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는 이유는 이미 부지가 변경되면서 용량이 확대되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서울시를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 시장 때 부지 변경이 일어난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런 중차대한 과정에서도 이 동네 분들, 강서구 주민분들은 의견을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부지가 변경된 장소 양쪽 아파트들은 열공급을 받지 않는 개별 난방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극심한데 전 시장님 때 절차적 문제가 분명히 있던 대상지 변경이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주민과 계속 소통,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민자전환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이미 많이 늦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7년부터 열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민간 자본이 유치가 돼서 공사가 진행된다 하면은 29년도에나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부족함이 없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전 공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시죠? 네, 지금 대부분의 기사나 그런 것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민영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 공기업이 하게 되면 민영화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발전 공기업의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민간 업체들이 지금 서울시 문을 두들기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네, 옆에 부천에 GS 파워라는 민간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영화란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공기관으로 중간에서 시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일이 빨리 잘 풀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마곡 땅 팔아가지고 전임 시장께서는 제일 치적 사업으로 서울시 부채 갚았다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마곡 땅 팔아가지고 한 7조 정도, 7조가 넘는 금액을 서울시는 벌어들였는데 이 마곡 땅 판 돈이 사실 강서구에 투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님 계셨을 때 서울식물원 워터프런트도 계획이 됐는데 많이 축소되고 작아지고 해가지고 지금의 서울식물원 모양이 나오게 됐고 옆에 선화물 재생센터도 상부 공원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1단계만 건설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강서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역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걱정하시는지는 오늘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주민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도와주셔야 27년도 열공급이 원활하게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민 여러분들, 임대 아파트 계시는 분들 에너지 공급 가격이 높아져서 혹시라도 가게에 주름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방금 전에 우리 기후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나치게 앞서가는 걱정인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주민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주민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아마 믿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다음으로 좀 분위기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36년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님께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작년 22년 초하고 올해 초에 토마스 바흐 올림픽 위원장님하고 만난 걸로도 알고 있는데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을까요? 예, 어떤 말씀을 대화를 나눴는지를 다 소상히 밝히는 건 그분께 대한 도리도 아니고 네. 또 유치 이양을 외교적으로도 혹시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적어도 제가 느꼈던 바는 바흐 위원장께서는 서울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거를 완전히 이해를 하셔서 제가 3번 뵀는데 3번째 뵀을 때는 오히려 먼저 그런 장점을 말씀해 주실 정도로 매우 서울올림픽 유치에는 어떤 적어도 제가 느끼기로는 호감을 갖고 계셨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올림픽 추진팀도 신설을 하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라는데 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어떠한 것들 조사를 또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문광부에서 네.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10월 달쯤 나옵니다. 네. 이번에 IOC 올림픽 유치 관련 평가 항목이 바뀌었다고 알고 네, 있어요. 많이 계속 네. 변화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친환경이 많이 대두가 되고 네. 있고 이러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유력 경쟁 상대로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새로운 평가 항목에 맞는 서울시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그런 그 경쟁국에 비해서 일단 제일 유리한 건 흑자올림픽입니다. 그 지금 언급하신 두 나라의 경우에도 처음으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처음으로 유치하는 곳이 두 번째 하는 곳보다는 또 명분상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처음 하기 때문에 모든 경기 시설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서울은 이미 올림픽을 치렀던 시설물들이 그대로 존치돼 있고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은 새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아시다시피 잠실 스포츠 마이스 사업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돼서 늦어도 2031년까지는 모든 시설이 새롭게 짓는 수준으로 완비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투자할 금액이 거의 뭐 새로 치르는 나라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하겠죠. 네. 이제 그 점이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외에 어떤 나라, 어떤 도시가 치루어도 똑같이 친환경 올림픽이나 이번에 파리 올림픽처럼 양성 평등이나 뭐 이런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컨셉을 설정을 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은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비교 우위에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서울은 뭐 이미 기반 시설 다 갖춰져 있고 친환경 올림픽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6년 올림픽이 만약에 개최가 된다면은 10년이나 12년 뒤에 하는 건데 지금 온난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동남아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는 예측도 있는데 이러한 그 환경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형태의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가장 크게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경기장의 재활용이죠. 네. 거기에서 뭐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올림픽을 모토로 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탄소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희처럼 대회를 치른 지 한 50년 된 도시가 네. 비교 우위에 있고요. 다행인 것은 올림픽을 3번 치른 파리 같은 도시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2번씩 치렀는데 첫 번째 치르고 50년 만에 보통 재개최를 하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2036년이면 88 올림픽으로부터 48년째 되고요. 혹시 그 다음 4년 뒤가 되면 이제 52년이 되기 때문에 50년 정도 경과된 서울시가 두 번째 개최하는 것은 뭐 그렇게 명분상 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지난번에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시장님께서 올림픽 유치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 또 막 설레발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의견들이 있어요. 결국 이게 정부와의 조율도 필요해 보이고요. 민간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중앙 정부와 호흡이 잘 맞아야 유치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다행히 정부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이 돼야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원팀이 돼서 전 2036년 서울 올림픽 유치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어제 시장님이 글을 올리신 SNS를 좀 봤어요. 그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건 뭐 좀 약간 번외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취하면서 공공성을 외면하는 일부 지역 주민의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라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그 장애인 시설인 어울림프라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모습만 존재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봄 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업 갈등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공공행정을 하다 보면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시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시설인데 그 입지, 그러니까 장소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이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로 인식하시고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실 때 참 담당 공무원들도 힘들고 그리고 저로서도 그 설득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를 함께 형성해 나가면서 살기에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그리고 삶의 질이 보장이 되는 그런 그 서울시 혹은 뭐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공존한다는 의식이 시민의식이 정말 절실하고요. 서울시도 특별히 그런 그 혹시라도 주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왜 우리 동네에만 이런 기피시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느끼시지 않도록 최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는 전혀 기피시설이 아니라고 분류가 되는 시설조차도 오해에 의해서 기피시설로 인식하시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서 이제 오해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좀 끼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속된 표현으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거는 저희 열병합 발전소도 그렇고 어제 질의하신 김기덕 의원님의 거기 소각장도 그렇고요. 이게 필수 시설이긴 하지만은 기피 시설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공정하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그런 시설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만약 2036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다면은 1988년 이후 48년 만에 서울 올림픽입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은 우리를 한 단계 도약시킨 역사적 자산으로 국민의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냉전이 와해되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160개국 선수단이 참여한 동서화합의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호돌이가 다시 한번 한강에서 수상스키 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네. 유치 경쟁에 앞서 올림픽 제도전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우리 모두가 원팀이 된다면 2036년 서울 올림픽의 명분과 추진력은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36년은 송기정 선생님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감동의 역사를 꼭 다시 한번 우리 서울에서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영광스러운 역사적 현장을 관람할 미래의 어느 날을 꿈꿔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